근데 이거는 틀리진 않았을 것이고, 그죠? 빨리 파악을 해서 이거는 근데 사실상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등차 수열을 어떻게 한 거야? 부호를 짝수번을 반대부호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게 뒤집어지면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원래 있던 놈이랑 같아지는 구조가 돼야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왜냐면 그냥 바로 파악하기에 조금 이제 이것만 하면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직선 한번 그려가지고 상황 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일단은 이게 0이 되는 항이 나온 상황이라면 니네가 점을 찍어보면 되지 않겠니? 그지? 예를 들면 0이 나오는 항이 있다고 치자. 당연히 지금 부호가 바뀌는 항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하겠지. 당연히 그건 넘어갈게요. 모두 다 양수면 부호 바꾸는 순간 밑으로 내려가니까 같아질 수 없는데 부호가 바뀌는 애들이 이렇게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라인이야. 무슨 뜻이냐? 짝수면 같은 짝수고 홀수면 같은 홀수란 말이야. 왜 0이 되는 항이 가운데 있어 버리면, 그럼 너를 내가 만약에 이 친구가 앞에 뭐가 있냐에 따라 다르겠죠? 얘들 이렇게 돼 있든 이렇게 돼 있든, 그러니까 너가 부호가 바뀌면 너도 부호가 바뀌겠지. 그 너는 올라가는데 난 갈게 하고 내려와. 그럼 반대로 또 이제 또 어긋나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어. 이러면은 가능하죠. 이 친구가, 그지? 그러니까 대칭성이 그런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열했을 때 어찌됐건 하나가 올라가서 다른 애랑 같아지는 항이 있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항을 나열해서 본다고 치면 이런 거야. B에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B에 2K-1이라는 수열하고 B의 2K 수열이 따로따로인 거죠. 그지? 만약에 이 AN의 공차를 D라고 잡으면 B의 2K-1의 공차는, 얘가 지금 짝수항이 이게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이라서 짝수항이 마이너스로 뒤집히는 거라, 홀수항은 공차가 2인 거고 얘 마이너스 2일 거잖아. 그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점점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매칭을 시키려면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B1, B3, B5, B7, 그 다음에 B에 2가 아니고 해도 되는데 B에 8, B6, B4, B2. 왜 쌤이 거꾸로 쓰는지 알겠어? 얘는 내려가잖아. 예, 그래서 크기 순서대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떻게 겹치냐, 뭐 1, 3, 7이 겹치겠니? 어차피 등차인데 아니죠. 그러니까 요 라인이 겹칠 때랑 이 라인이 겹칠 때 나눠가지고 해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은 A8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27이랑 마이너스 5 두 개가 나와요. 13번은 당연히 부채꼴을 활용을 해야겠죠. 그지? 당연히. 맞죠? 이거를 잘라가지고 OP를 이어서, 왜냐면 OP 기울기가 그래서 지금 루트 3 나온 거 아니야? OP를 이어서, 이게 지금 특수각이니까 얘네들의 조각을, 특히나 뭐 S1도 그래도 되는데 S2를 부채꼴이랑 그 적분 부분으로 잘라가지고 쪼개서 거기 이 S2 빼기 S1에다가 집어 넣어버리면은, 그지? 그냥 알파벳 ABC로 바꿔가지고 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S2 빼기 S1에 한번 넣어봐요. 그러면은 그 계산 결과가 누구 넓이를 뜻하는지가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OP랑 잘라진 부분 넓이 있잖아. 적분으로 해야 되는 거. 직선이랑 함수 적분 하면 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그걸 그냥 적분하시면 끝납니다. 알았죠? 얘는 쌤이 이거 넓이 나올 때 이렇게 하잖아. 막 그 잘라가지고 A, B, C 이렇게 두고 막 넣잖아. 그렇게 해보는 거. 여기까지 무난하나? 그치? 14번. 14번인데. 14번에 이런 표현이 보이네요. 지금 거기 AB의 기울기하고
CD의 기울기가 무슨 관계? 서로 수직인 관계죠. 그죠? 수직인 관계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P하고 C를 이은 그 세로로 된 직선 있지. 그거 누군지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나오면 문제가 그냥 풀리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 직선이 지금 필요한데, 지금 잘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자, 그냥 AB하고 CD가 기울기가 다르구나 해서 끝나면 안 되지. 무슨 관계야? 수직인 관계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지수로그 문제는 어쨌든 간에 좌표 누군가 하나는 문자로 두고 시작을 해야 될 텐데 A를 둬버리면 이제 그건 지수로그에 대입을 할 수가 없잖니. 그래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을 가급적이면 잡아주시는 게 좋고 C나 D를 잡으세요. 알았지? D가 양수니까 그 Y좌표가. 그래서 D를 만약에 D좌표를 뭐 T, A에 이게 지금 그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T라고 하면, 응? 그러면 이제 그 선분만 그릴게요. 알지? 선분만 그려가지고 볼 건데 여기에 어떤 세로로 된 직선이 있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죠? 얘가 C이고 얘가 D입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A라는 점이 있고 얘는 근데 A하고 B가 그 어디로 떨어진 거야? 여기 어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어떤 점으로 떨어졌지 지금. 그지?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수직인 관계고. 그죠? 그 여기를 쌤이 지금 T, A의 마이너스 T로 잡았고. 맞지? 그러면은 이 친구 직선이 둘이 서로 수직이면 여러분들 이쪽 각도를 신경 써서 좀 봐야 돼요. 이런 각도들이 같으니까 따로 표시 안 할게요. 여기 이런 애들 각이 똑같죠? 그지? 각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자 B의 Y좌표와 D의 X좌표의 합이 0이다. 예. 그러니까 D의 X좌표 T랑 그 다음에 B의 Y좌표의 합이 0이다. 무슨 말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Y좌표가 얘랑 합이 0이니까 마이너스 T가 될 거고 근데 이 점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B가 로그 함수 위에 소속이니까 그러면 얘는 A에다 바로 올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좌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약간 그러니까 지금 A의 마이너스 X랑 로그 A의 X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네들은 어쨌든 회전을 시켰든 뭐 대칭 이동을 2번 시켰든 어쨌든 그런 관계죠. Y는 X 대칭 이동 시킨 다음에 한 번 더 이동을 시켰고 기울기도 서로 그런 관계 수직이고 그지? 잘 보면 여기 Y좌표 요 길이가 마이너스 T예요. 근데 T는 여기서부터 길이기도 하고요. 같은 길이죠. 그러면 이게 같은 길이죠. 그지? 그래서 C를 연장을 하면 맞지? 연장을 하면 이 삼각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 무슨 관계일까요? 합동이에요. 그죠? 합동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각도가 똑같은데 직각삼각형이잖아. 근데 각도가 똑같고 그건 닮음인 상태에서 변의 길이 하나가 똑같아요. 이 길이가 T라고. 알았지? 됐죠? 근데 우리 지금 C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그럼 결국에 여기 Y축에 있는 점으로부터 D까지의 거리하고 여기가 지금 A죠. A하고 B 사이의 거리가 똑같거든요. 근데 문제 지금 뭐라 그랬냐? 나 조건에 AB에서 CD를 뺀 게 루트 5가 굉장히 눈에 띄죠? 3분의 루트 5. 아, 여기서 이걸 뺐대.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이거 두 개 뺀 거랑 똑같은 거고 그 이 남은 길이가 얼마인 거야? 3분의 루트 5란 얘기죠. 근데 얘 기울기가 얼마? 이게 2분의 1인가? 그지? 이거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많이 보던 모양이네. 빗변 길이가 3분의 루트 5. 그럼 여기에 이쪽을 수발 내렸을 때 요 삼각형이 1대 2대 루트 5인 관계일 테니까 그러면 얘는 좌표가 나오겠다. 여기 좌표가 그냥 여기 길이가
알지? 그러면 A의 마이너스 T가 얼마인지가 나오겠다. 그죠? 이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응? 잡아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 그러면 저것만 나오겠어? 잘 봐. 이게 이 친구가 얘랑 아예 좌표가 다르면 여기서 끝이야. 그런데 여기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여기 이쪽이 이 삼각형이 또 닮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자체에서 닮음을 봐도 되고 이게 y좌표 여기 길이거든. 그지? a의 마이너스 t가 여기 길이야. 근데 얘가 요 길이랑 똑같잖아. 여기 길이가 누구랑 똑같아? 얘랑 똑같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조각조각들의 길이를 다 구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A좌표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그지? 똑같아. 합동이라는 걸 활용하세요. 그림은 좀 거시기 한데 여러분들 거기다가 그려보면 되지. 합동이니까 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아는데 여기 좌표를 아니까 그지 않냐? 예. 그리고 여기 짧아진 길이가 여기랑 또 똑같고 요거 길이 자체를 그래서 합동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이거 이야기 아니고 여기 부분 봐봐요. 수발 내리면 여기 삼각형 있죠. 여기 응? 요놈하고 요놈이 무슨 관계예요? 이미 합동이에요. 왜냐면 얘가 길이가 t죠. 얘 길이도 t지. 뭐야? 아니다. 요 길이가 a의 마이너스 t지. 요 길이가 a의 마이너스 t잖아. 그래서 이미 이들이 합동이기 때문에 전체가 합동인 상황이고 그래서 요 길이가 빠지는 거지. 그 요 길이도 어때? 같아지는 거야. 얘 A 좌표 알잖아. 이거 모르면 절대 못 풀지.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3분의 4 나와 있잖아요.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평소에 푸는 삼각함수 활용 도형보다 훨씬 쉬워요. 그게 이제 지수록에 나왔을 뿐인 거고. 그 다음에 15번. 수능에 나오는 공통문항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그래프가 아니라 완전히 신박한 형태의 문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재작년 수능 22번처럼 확률상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는 누구나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을 대비할 만한 문항을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 예, 그래서 뭐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거의 안 보이죠. 잘 못 만들어요. 만들기 힘들고 잘못 만들었다가는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래프의 특징이나 추론 그걸 할 때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문항을 이렇게 스캔을 딱 했을 때 수능 볼 때 지금 시수 t에 대해서 자친구한 t에서 t 플러스 3에서 최대값을 ht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안 쓰진 않아. 근데 썼는데 쓰는 대신에 다른 조건들이 조금 이제 새롭게 표현을 해놨으면 그게 이제 수능 형태인 거고 시중에 나오지 않은 그런 표현. 어차피 뭐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한데 미적분이 문제지 공통은. 응? 자, 얘 같은 경우는 gx를 애당초에 처음부터 스케치를 하면서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왜냐면 3차함수고 최고차함 계수가 음수라고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잘 보면 h의 마이너스 3이 h의 0과 같고 이게 0이라고 했는데 이걸로 그냥 풀어 쓰면 뭐야? 마이너스 3에서 0까지의 최대값이 0이다. 얘는 0에서 3까지의 최대값이 0이다. 그 말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0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중간에 경계선이 하나 있지. 1. 중간 경계선 1이 거기 있잖아. 그러면 1을 넘어갔을 때 나오는 직선도
이 구간에서는 절대 양수 쪽으로 올라가면 안 되고 3차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에서 그러니까 y축이 이 정도 있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3에서는 이 안에서는 절대 이 위로 못 올라가 이런 느낌이지 뭐. 그리고 여기 중간에 1에서 직선이 갈아타는데 직선이 쭉 올라가서 3 위로 올라가도 안 되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근데 어쨌든 0은 있어야 되잖아. 최대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3차 함수 이 친구를 여기다가 옮겨 그렸을 때 어떻게 옮겨 그려야 그 중간에 최대값이 0이겠어요? 보통 중간에 어떤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누구다 그럴 때는 그 친구가 양쪽 사이드거나 극대죠. 극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극대가 0인 거지. 이해했어? 또 확실한 조건은 뭐냐면 이 함수가 그러니까 y절편이 중요하죠. 이제 왜냐하면 이 중간에 얘를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지날지 여기를 지날지는 여기는 절대 안 된다니까. 여기를 지날 텐데 올라가야 돼. 왜? 문제 써 있어. G'0이 4분의 33이라고. 올라가야 되구나. 그러면 적어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겠고. 그죠? 알았어요? 물론 이 접점이 1이 되는 것까지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직선이랑 연결 좀 시켜봐야 되긴 해. 맞지? 예를 들어서 봐봐. 이 극대값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와야 돼? 직선이 와야 되지. 근데 우리 1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3도 있어. 이 안에서는 절대로 어때? 0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직선이 왔죠. 직선이 왔는데 그게 물론 상수함수일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그런 일은 생각도 안 했겠지만 하긴 해야 돼. 원래는 상수함수면 최대값이 계속 0이라서 밑에 조건 옆에 H1, H3 그거 만족 안 하고 그럼 직선이 올라가? 망했죠. 안 돼요. 직선이 내려가? 직선이 내려가면 얘 직선 올라올 수 있어? 다시? 아니잖아. 직선 내려가면 최대값이 무조건 음수야. 근데 거기에 H라고 H3을 곱한 게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안 돼. 어쨌든 극대값이 1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와야 되고 함수가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거 이야기했지 쌤이. 연속 이야기가 없으면은 불연속일 수도 있어. 거의 그래. 알았지? 일단 그거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서 직선이 그 다음 갈 텐데 방금 이야기했어. 기울기 음수면 안 된다고. 기울기 양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 정도로 직선이 가면 돼. 벌써 나오잖아 지금 그래프 개형이. 그 다음에 근데 이게 구간을 합쳐서 전체가 0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따지면 각각 분리가 돼야 돼요. 얘는 오케이 됐거든요. 0에서 3까지 최대값 0인 거 됐는데 마3에서 0까지 최대값 0인 거 지금 만족 못했거든. 마3에서 0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고. 아까 쌤이 그 이야기 했지.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이 누구일 때는 양쪽 사이드거나 극대라고. 근데 극대는 써먹었잖아. 남은 거 뭐야? 양쪽 끝값. 마3이 0이겠구나. 이렇게 그 생각을 하셨으면 맞게 해석한 거 끝났죠 이제. 그리고 그 H1 그거는 그래서 문제 보면은 이제 그 값이 뭐냐 H1 곱하기 H 3이 봐봐 구체적으로 음수라는 포인트만 놓고 보면 직선이 하나로 안 정해져. 왜냐면 봐봐 여기서 까딱까딱까딱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만 최대 최소가 양수 음수면 되잖아. 근데 정확하게 곱해서 누구 얘다라는 걸 쓰면 연립하면 이제 나오겠는데 당연히 얘가 뭐겠어? 마이너스겠죠. 얘가 플러스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무슨 뜻이야? 1에서 4까지의 맥시멈이 음수고 그죠? 3에서 6이냐? 6까지의 맥시멈이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기울기 양수니까. 그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무조건 끝에겠죠. 넣어서 하시면 연립하면 나와. 3차 함수는 프라임이 주어져 있으니까 최고치 잠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속 조건까지 써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면 나와. 됐죠?
그다음에 거기 a가 지금 ax 플러스 b a가 기울기니까 만약에 하다가 곱해가지고 a가 지금 두 번 들어갈 거야. a 들어가니까 2차로 나와도 괜찮지? 양수 고르면 되니까. 그거 따지시면 돼요. 양수 중에서 이제 그거 이 밑을 통과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하면 되잖아. 밑을 통과해야 돼. 그죠? 위 0까지는 가능하겠지. 3,0까지는 가능한데. 그죠? 그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 거. 그런 걸 만족하는 거 고르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됐고. 20번 괜찮아? 괜찮아? 얘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나? 2등변 아니야 이거? A, B, B. 그럼 원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A에서 수발 내리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에이 이거 변의 길이 바로 나오겠네. BC가 4에다가 2등변인데 그 사이 끼인가 코사인 나왔으면 그냥 아예 변 길이가 AB랑 AC가 다 나올 거고 그죠? 그거를 반띵 해가지고 A에서 BC에다가 수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든 다음에 변 다 구했고 수발 내렸으면 어딜 써야 돼? 여길 써야지. 배각을 쓰는 게 아니고 이걸 쓰라고 수발 내리는 거 아니야? 그지?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각이 나오는데 BD하고 CD를 뺀 게 1이다. 그 다음에 평행하니까 그러면 저 각이 이 위쪽으로 옮겨가서 그지? 위쪽에서 한 번 더 코사인 법칙 쓰는 모양이 나올 거고 20번은 가볍네요. 가벼워. 뭐야 이 공통은 되게 가벼워. 21번 요즘 제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해티브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제가 2학년 데리고 비율관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다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부터 3차 함수를 정말 열심히 미분하고 있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래서 요즘 약간 한 1년 만에 개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만에. 자, F'0이 4인 3차 함수 fx와 제곱장계수가 1이고 G0, G가 0인 3차 함수 gx 저런 둘 다 3차네. 근데 이거를 fx 빼기 g ft로 했으면은 얘들아 이거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게 fx가 나올 수 있잖아 밖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를 하셔야 돼 무조건. 알았어? 그리고 두 개로 찢어지는데 하나는 gt만 남고 하나는 ft랑 gt를 곱하는데 또 6차 함수로 그냥 하지 마시고 곱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미분을 해야지. 그치? 바로 고민하지 마. H'을 바로 가야지. 알았어? H' 바로 가셔야 되고 이게 근데 이거랑 비슷하게 될 거라. 비슷하게 완전 똑같진 않아요. 비슷하게 이제 미적분에도 보면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x에다가 fx를 곱해서 ft로 하는 0에서 x까지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함수가 그지 얘도 그냥 비슷한 구조예요. 왜냐면 여기에가 그냥 누가 써 있는 g가 써 있는 것 뿐이지 바뀌었구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함수 빼기 어떤 함수값 이렇게 되는 애들 보면 무조건 찢어가지고 곱미분 뭔가 지워지는 게 거의 다 생기거든.
여기도 보면은 얘가 0에서 x fx인데 쌤 말은 이거를 밖으로 던져라. 대신에 이게 x 빼기 t에서 많이 왔던 거죠. 그 친구랑 차이점 뭐냐면 x가 미분될 때 걔는 1이라서 사라졌던 거지. 얘는 미분될 때 f'을 남기니까 gt 더하기 아니다 빼기다. 빼기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ft gt 이렇게 가자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요 느낌. 요 느낌이죠. 그래서 그냥 미분하세요. 그러면 이거 미분할 때 fx, gx랑 이 fx, gx가 날아갈 것이고 결국에는 그럼 h'x는 사실 여기서 바로 암산으로도 가능한 f'x랑 앞에 미분하고 뒤에가 그대로 남는 형태가 생존하는 거지. 나머지는 다 지워질 것이다. 그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느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 미분할 때 fx, gx랑 이거 미분했을 때 fx, gx 나오는 게 사라지는 형태니까. 그렇게 가자. 그게 hx가 0과 3에서만 극값을 갖는다. 그지? 근데 보면은 f'0이 나왔네. 4라고. f'0이 4라고 돼 있으면은 얘가 0과 3에서만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부호 바뀌는 걸로만 봐야 돼요. 이 함수 자체의 차수를 생각하면 너무 빡세지기 때문에. 알았지? 결국에 이게 프라임0이라는 거는 미적분에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이렇게 함수 나와지면 이게 0이어서 부호 바뀌거나 얘가 0이어서 부호가 바뀌는 걸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맞지? 됐죠? 확실한 건 3은 몰라도 0은 여기가 해당되지 않죠. f'0이 4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g라는 적분 요거를 뭐 라지라고 할까? 이 친구가 g0이 0인 건 맞는데 근데 여기서 부호가 서로 어때? 바뀌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 알겠죠? 그런 식으로 유출을 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그거에 라지 gx의 도함수인 스몰 gx가 0하고 2에서 함수값이 0이다. 3차 함수긴 한데. 맞지?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런 거네. 라지 gx 기준으로 보면 라지 gx는 0을 넣으면 0이야. 근데 그지? 이게 얼마예요? 스몰 g0이 0이니까 스몰 g0이고 그죠? 그럼 기본으로 x제곱이 기본 값인데 부호가 어때? 바뀌어야 되니까 부호가 바뀌려면 두 개 갖고는 안 되죠.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니야? 됐죠? 맞지? 그러면은 나머지 3 그죠? 나머지 3에서만 극값 가는 그 3은 어디에서 온 걸까? 근데 이건 생각을 좀 해야겠지. 이거를 일단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최고창 계수가 있네. 최고창 계수가 3인 스몰 gx이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라. 맞지? 4일 뒤에 하루 뒤 공차 4 4개 5번째 항이니까 하루 뒤가 내일이니까 근데 니네 잘 볼 수밖에 없어. 잘 볼 수밖에 없어. 처음 듣죠? 희망적인 이야기. 수능 전에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일은 바쁠 것 같고 내일은 하루 종일 수업. 내일 이야기하면 너무 그렇잖아. 마지막 수업이니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너무 그럴 수 있으니까. 잘 볼 수밖에 없지. 귀납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선배도 다 잡았기 때문에 잡고 귀납적으로 잘 볼 수밖에 없다. 가끔 예외가
아버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어렵거나 몰라가지고 수능을 생각보다 못 본 일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니 근데 작년에 수능 점수가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경우에는 16, 17을 틀리셨어요. 이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16, 17번을 연속으로 틀린 건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틀려면 내가 뭐 어떻게 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그런 실수만 좀 집중만 잘하시면 돼. 내가 이야기했지. 국어 볼 때만 정신 바짝 붙잡고 있으시면 되고, 응? 국어 보고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 문제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 그것만 최고차항 계수 실수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4분의 1로 가셔야 돼. 라지 GX를. 맞죠? 4분의 1로 가셔야 돼. 4분의 1 안 하면 답이 천자에게 넘어가요. 그거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거를 그때 깨닫고 다시 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 안 되니까. 22번은 좀 재밌네. 제곱근 이야기 같이 나오네. 말로 해도 되지 않을까? F0이 어마무시하네요. 2의 4분의 3제곱인 함수가 있다. 근데 그냥 뭐 정신 바짝 차리고 F 알파가 0이고 알파는 M의 N 제곱근이다. 그지? 알파는 M의 N 제곱근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알파라는 것을 기호로, 그죠? 어떻게 하는 거야? 알파를 N 제곱하면 M이다 라는 식을 세우면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루트로 표현하든가. 알아서 해. 아니?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그런 알파가 존재하도록 하는 서로 다른 정수 M의 개수를 Gn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이거를 박스 내용을 합쳐보면 F 알파가 0이 되고 알파가 M의 N제곱근이 되게 하는, 그지? 그러한 정수 M의 개수. 그죠? 그 다음에 G3이 2. 그러면은 어디 보자. 알파가 M의 세제곱근이 되는 M의 개수가 2개다. 그죠? 근데 F 알파가 0이면 사실 그 알파의 후보가 누구예요? A, B, C예요. A, B, C이기 때문에 A의 N제곱, B의 N제곱, C의 N제곱에서 M의 개수잖아. 그리고 이거 제곱근으로 표시하는 게 지금 시작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M의 개수잖아. 근데 M이 뭐라고? 알파의 N제곱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에 M 자체가 A의 N제곱이나 B의 N제곱, C의 N제곱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의 개수란 뜻이 되는 건데, 지금 거기서 G의 3이 2라고 정리를 잘해야 돼. G의 3이 2라고 한 것은 뭐야? 여기 자리를 갖다 넣으면 되죠. A의 세제곱, B의 세제곱, C의 세제곱 중에 서로 다른 개수가 몇 개? 2개란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친구가 2개 있다는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지? 누가 지금 여기서 A, B, C가 뭐 크기 순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 그냥 임의로 지정하셔도 돼요. 그죠? 2개가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B랑 C가 같다. 니네 가정에도 불만 없지? 이렇게 아니면 A, B, C 다의 다른 문자로 잡아서 하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A, B, C는 고정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 그죠? 또 두 번째 뭐야? G의 6이 1이야. 근데 G의 6이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랑 연결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6제곱이니까. 알았지? 그럼 이 상태에서 G의 6이 1이면 6제곱을 하고 얘들을 뭘 하면 돼? 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6제곱으로 바로 만들면 돼요. 어차피 A 6제곱, B 6제곱, C 6제곱인데 그지? 얘는 그냥 세제곱, 6제곱을 다 하더라도 얘들은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는 서로 같아야 돼.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얘는 사실 그 3차함수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제곱권 이야기예요. 제곱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형태다. 맞지? 마지막은 그래서 이제 F0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그 F0이 2의 4분의 3제곱이라는 게 그냥 함수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러니까 F는 그런 용도일 뿐이야. 그냥 함수처럼 보이는데 fx가 x-a에 x-b에 x-c다 보니까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abc가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런 abc의 관계들이랑 마이너스 abc의 곱이 2에 4분의 3제곱이다가 같이 연결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곱해서 요게 돼야 돼. 그러니까 ABC의 곱이 마이너스 2의 4분의 3제곱이 되는 거. 이런 애들을 찾아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죠? 숫자가 별로 안 크지 이런 애들은 보통. 응? 이게 정수가 아닌 것도 탈락이 돼야 되니까 어차피 정수면은 그지? 이 결과들이 전부 다 정수가 되는 것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루트가 깔끔하게 벗겨지지 않으면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아예 쌤처럼 B로 아예 놔버리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만들면 좀 나을 거예요. 그래서 A의 12제곱, B 12제곱, C 12제곱인데 해보면 뭐 나오냐? 이게 그 A, B, C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죠. A, B, C가 정수일 필요는 없어요. 알았어? 그래서 누구를 뭐 뭘로 두는지는 여러분들 마음인 거니까 세 개의 실수가 해보시면 하나가 세제곱근 루트 2,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2제곱근 루트 2 이렇게 세 개 나와요. 그거는 뭐 알파벳은 상관없죠. 본인이 정한 대로. 봤어? 화장실 갔다 오선 갔다 오시고 쉬었다가 회복 안 되면 이야기해. 더 자세히 할래.
그걸 풀었어? 이진영 그거 풀어봤는데 몇 점이야? 뭐 31점 나왔어. 잘 가는데? 아니 근데 앞에 있는 괜찮은데 갑자기 뒤에서 끝이 올라가지고 어서 이거 듣기 했어 듣기? 아 뭐야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 방금은 지고 말하는 거 듣기는요. 아니 해봐. 좀 뭐는 다르지 않나? 마지막 그 연식이 조성 오염됐어. 너뭐 다 썼어? 뭐 영어 생기가 맨날 공부하는 거 있잖아. 영어 듣기 틀리긴 했어. 어때? 그 안에 처음에 약간 당황했는데 그렇게 빠르지 않던데. 유세준 타이밍을 원어민보다 빠른 원어민 속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나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아수라야 오기분 강민철만 적고 나머지 다안 차. 진짜 말이 안 돼. 아니 근데 습관적으로 듣기 할때처럼 못 때리다가 약간 높게 약간 애매한 거 이렇게 근데 이게 일본에서 멘탈이 쳐줘야 돼. 재동이 특히 다섯 개 들었어. 내가 다섯 개 했어. 야야야 이거 빨리 풀어봐. 듣기. 나 1학년 때 듣기 6개 채웠어 어? 뭐 1학년 듣기 6개 때. 뭐 그거 안 했냐? 빼는 거 까먹었어. 강민철 뭐 거야? 와. 근데 그 내가 봤을 때 윤성이가 그러면 진짜 멘트 나와. 예열 모의고사 줬는데 얘를 모의고사야. 두개 줬어. 몇 시간 전에 가야 되는 거야? 시험 당일. 화요일 수요일 보라는 거. 지금 없어 뭐 시험지? 들어봐. 수술을. 좀 해봐. 아니 근데 이게 너 듣기만 풀었어? 응? 듣기만 풀었어? 듣기 풀 때 좀 뒤에 풀긴 했어. 아 그래? 근데 그 뒤에 나 무슨 약간 듣기 풀 때만 약간 실전처럼 하고 듣기 끝나고 바로 건데. 이게 다른 것도 있고 아니 근데 그 20번이 레저 듣기로 아니 이거 좀 대체 이상해 이거. 아 40 이상해요. 이래서 이해라이가 안 돼. 그리고 EBS인데요? EBS 수제도 EBS가 안 돼. 싫어. 아쉬워. 무슨 저기 왔다 보고 있어. 좀 질려. 배가 불렀네. 진짜 왔다 보고 왜 이렇게 좋아? 봉구스 안 먹으니까 더 질려. 먹을 땐 그냥 참고 먹었는데 한동안 안 먹어. 9월 모의고사에 31등급이 올랐대. 그 사람 뭐지? 강한 일단 듣긴 다 맞았거든. 다 맞다고? 오케이. 이게 문학 기출 아니 빨리 이제 시켜봐. 내가 봤을 때 진짜 한 10개 틀려 진짜로. 이게 처음에 멘탈이 나가면 이게 뒤에를 다 놓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 이승모 난 멘탈이 나갈 멘탈이 없어 그 이따 풀어봐. 아 이거 올라와 있어. 아니 야 진짜 풀어봐. 근데 진짜 좀 한번 좀 흠칫해 진짜. 야 오늘 논술 테스트 본 거랑 채점하고 갈까? 네. 아니요. 안 될 것 같아. 딴 거 해야 되니? 네. 너 뭐야? 목소리가 아닌데. 야씨 안 듣잖아. 쌤 근데 그 수리논술 쓴 사람 수능 끝나고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능 끝나고 와야지. 그럼 김지환도 와야 되는 거 아니지? 성대 수리논술 썼잖아. 아까 안갈 거 같고. 무슨 소리야? 야 그럼 그 학교 구경으로 간다. 학교 구경 갈 거야. 야 그래도 와야지. 아니 족발 프로 어디 갔어? 야 유지환 오라고. 사인이 약간 다른데. CTS 여기 성대랑 같이 써가지고 이건 약간 영상이가 양상이가 먼저 실패라고. 뭐야 저기 야너그
못하려고 뛰느라고 아이브에서 지금 몸에 근육통이 왔어. 뛰는데 아니 뛰는데 근육통 온 건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아니 가방도 그때 꽉 차가지고 엄청 무겁고 이것도 지금 터지기 직전이었어 이것도. 그래서 지금 끊어져 어제 개무거워. 김영거 뭐야 이거? 야 그거 좀 풀어봐. 진짜 이윤성이 풀면 한 10개 틀릴 정도의 듣기 시험이거든. 진짜 어려워. 진짜 풀어봐야 돼. 아니 이게 근데 지금 이어폰으로 듣는 거 스피커로 듣는 거 괜찮았어. 아이는 김지우 있어? 임지 있어. 있는데 뭐안 친하지 말고. 윤성 학살당한 인사받으라. 볼살 학살당한 인사받으라고. 근데 이렇게 안 하던데. 죽어줄 거야. 이거 꿀조합인가? 개빡쳐서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앉아서 몇 개 나오네. 그거 저번에 카톡으로 보내준 사람이 서영이하고 지우 두번 쌤이 오늘 해서 보내줄 거고 또 누구였지? 카톡으로 지금 보내준 사람이 2명. 근데 홍현준 단수에서 책상 밑에서 아이패드하고 뭐 하고 있는데 안 보여. 아 이제 틀렸어 홍현준 틀렸어. 쟤 논술도 틀렸는데 어떡하니? 나 요새 이미지 관리 중이라고 2학년. 예? 의절 대. 안 되더라. 플러스. 어디? 이용원이 김혜선이 뭐막 설마 야너그 이용원 듣기 풀 때 뒤에 독해까지 푼 다음에 그거 듣기 끝나면 바로 끝나면 어디를 설맞을까? 그냥 바로 푸고 바로 시작해. 처음이잖아. 듣기가 진짜 개어렵고. 이해원 아 진짜 해봐야 돼. 다운로드. 그래서 우리 답지 찍어서 얘 보내줘. 조성아를 만들 수 너 잘하잖아. 너 다시 가져왔잖아. 파이널 연계? 그거 뭐야? 숫자가 뭐야? 야 나 이거 했잖아. EBS 족 같은 거. EBS 파이널 연계. EBS 했는데. 너 잘안 보이. EBS 했는데. EBS 했다고? 다 했어? 다 구멍원 다는 아니고 뭐야 뭔데? 답이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냐? 잠깐만. 내가 그 문제를 좀 보여줄게. 아가 있어. 뭐. 하고 고난도 하이프. 안 돼. 봐봐. 그 20번 풀어 20번. 퍼펙트는 처음 보는데. 20번이 진짜 어려워. 퍼펙트 안 풀었어? 20번 풀었어? 근데 놀고서 푸나 보여주지 않아. 이거 끝나고 했잖아. 너가 푼다고 그랬잖아. 너가 나한테 푼다고 그랬잖아. 그래 아니야 쌤이 오늘 놀고서 푼다고. 난 너무. 쌤이 아까 1시간이면 푼다고 그랬는데 설마 지금 아니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줘? 오늘 민찬이 존내 습다고 풀지 말랬는데. 아니 지금 저기 무슨 쉽다고 근데 뒤에 하이는 몰라. 시즌 뭐냐? 다른 거구나. 제가 아까 우리는 너무 쉽다 풀지 말고. 시즌 1이랑 하이는 아예 다른 거. 이 새끼 좀 치워봐. 김지환 그 SMT 특성에 김주영 수험표 어디서 받냐고 질문 올라왔는데 내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된다고 문서 쳐놨거든. 가자 동조 정상 이승우 틀렸는데? 어? 이승우 틀렸는데? 너? 20번 어렵다니까? 왜 그러는데요? 좋아. 아 이승문 뭐예요? 야 이승우 빨리 카트 치고. 늦지 않아? 아니 근데 네가 말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지 않아? 미라에 나 같은 새끼들 말아. 진짜 뜬금없이. 내가 모르는 척할게. 너도 모르는 척해. 너랑 이승문이 무슨 주고 내가 좀 빨리 이승우 학교 영어 쓰고 지고. 잠깐만 이거 소재가 뭐야? 응? 소재 뭐야 이거? 이미 읽었어 근데. 너무 민감한 소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너 어제 그 책을 읽었다고 80년대 그 성적표랑 헷갈리고 뭐야 말이 되는 소리
아니죠 뭐야. 와. 22번 됐냐? 나왔어? 아니. 네, 방금 들었어. 이 정도 쉽지 않아. 난다고요. 지금 현대사가 10회까지 돼 있네요. 공통이 그죠? 공통이 10회까지 돼 있고 영상 올라간 게 10회까지고 11, 12, 13, 14가 남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나눠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맞대사예요. 응. 저 맞대사 못 가졌어요. 쟤는 항상 뭐를 와. 제대로 챙겨온 적이 별로. 네, 저도 그러니까 저도 안 들고 있는. 정말. 또 사람 속에 꾸며져 있어. 아유 지금 뭘 들고 거? 야 뭘 들고 뭘 들고 뭐? 어제 가방 정리 때. 아. 가운데는 안 출마다. 갔다 와. 뭐 할래? 그래. 움직일 때 제일 티 안 나는 사람이 가라. 제가는 걷기만 해도 다 알까. 아니 아직 인쇄 버튼 안 눌렀는데 그렇게 저렇게 뛰어갈 필요 없어. 나무 흔들리는 거. 11회. 11회. 자신 있게 질문하세요. 자신. 자신 있게 질문. 자신 있게 질문. 도형은 11회 도형은 괜찮. 11번. 얘는 뭐 어려워 보이는 12번은 정리를 한 번에 해야 돼. 왜 이렇게 안 와? 갈 때는 재빠르게 가는 거 이렇게 안 와? 그새 또 사탕 하나 들고. 창룡이 시선 느껴지지? 저 사탕으로 향하는 저 시선 느껴지지? 사탐이요? 사탐으로 가요. 근데 너 왜 사탐 아니냐 근데? 아 근데 어차피 공부 안 할 건데. 사실 뭐 사탐이라고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탐이 뭐든지 공부 안 하면 쉽지 않고 공부하면 쉬워요. 사탐은 수능 들면 지금부터 3공부랑 1등으로 쌉가요. 12번. 이 표현 방정식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고 이 참수가 그 다음에 나 조건이 중요하죠. x가 k로 갈 때 fx의 fx-1 분의 fx-a 플러스 b에 그지?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 게 어떤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수 k가 오직 4뿐이다. 근데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형태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분모가 인수가 더 많은 경우. 그지?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fx의 근이 2개잖아. 그럼 fx-1이 또 2개. 이식 차이가 나겠지. 그럼 토탈 4개가 되는데 그럼 그 4개를 분자인 fx-a 플러스 b가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지? 그러면 일단 겹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는. 알았어? 아 그럼 정리하면 이건데 fx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치면 fx-1의 근은 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 플러스 1일 거고 이 4개가 순서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냥 얘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누군가가 겹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걸 곱했을 때 나오는 근이 중근 하나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또는 뭐 중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죠? 일단 요거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애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4뿐이다. 그럼 그 4가 어디 들어가야 되겠니?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위에가 2차가 올라가요. 그럼 위에가 2차가 올라가면 얘네가 0분의 0꼴이 돼가지고 약분이 돼서 극한이 딱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이렇게 겹쳤을 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분모의 인수가 더 많아지는 케이스가 4밖에 없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냐? 아니면은 뭐 제곱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돼야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지. 그죠? 그게 핵심이고. 그러니까 fx-a의 플러스 b를 했을 때 이제 인수가 분모랑 겹쳐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해했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뭐 중근이 돼야 돼 그러면? 밑에가 2개가 되는 애가 중근 돼야 되지 않냐? 왜냐면 이거 하나면 위에도 하나 가지면 얘는 그냥 날아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은 커버가 됐는데 이건 어때요? 2차 혼자서 그러면 그래버리면 이 근을 혼자서 다 갖고 있으면 얘가 완전 제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얘네들은 근이 될 수 없으니까 불연속이니까 극한값 존재 안 하는 게 이거 2개겠지. 그런 게 아니라 이 2개를 얘가 그대로 2차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거나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고 너 혼자만 이제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얼마라 그랬어? 이제 x-4 이렇게 잡아줘. 그렇게 따지시면 되고요. fx는 일단은 x-4를 근으로 가져.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써놨으니까 그럼 1 더한 것도 얘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하나가 4면 나머지 하나 뭐겠어? 3, 4 되고 4, 5 되는 관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야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문제가 12번이 되겠고. 13번. 얘는 어떻게 가닥을 잡고 문제를 풀어야 할까? 해야지 이건. 근데 m이랑 m 플러스 1을 더해서 1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생각을 그건 무조건 해야겠죠. 위에 수열 자체가 양수음수로 나눠진 상황이라서 am이 음수면 am이 음수면 음수인 am에다가 3을 더한 거
해서 1이 되는 거. 그죠? 예. 말이 되냐 이거지. AM이 음수일 때 AM하고 A의 M 플러스 1을 한다는 거는 지금 음수일 때는 AM 플러스 3이구나. 3을 해서 이게 1이 되는 건데 그러면 2AM이 마이너스 2라서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 음수 말 돼. 이거 되고. AM 양수는 되니? 양수면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자기 자신. 그럼 마이너스 2인 놈하고 자기 자신 마이너스 1의 AM인데 그럼 음수 되니까 이건 모순이 되고. 이렇게 일단 그래도 처음 시작부터는 음수가 하나만 되긴 하는, 그러니까 AM이 음수 하나만 되는 건 다행이죠. 그래서 AM이 음수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게 AM으로 돼 있으니까 특정한 번호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M 플러스 1 만들고 M 플러스 2 만들고 이게 순차적으로 항을 계속 만들어 가야 돼. 그러니까 M이 누군지 몰라도 얘 가지고 이거 만들고 쭈루룩 가셔야 돼.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몇 번인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만족하는 5 이하의 자연수가 존재하도록 그랬으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M 플러스 해보면 이 숫자들이 불규칙적이면 절대 못 풀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문제가 만들어지려면 이거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겠지. 그래서 얘가 몇 번 이 M이 누가 될지 몇 개 후보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넣다 보면 이 규칙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 규칙을 만족하는 애가 설령 얘가 그래서 사이클이 도니까 그 중에서 첫째 항이 누구일 때 나눠가지고 쭉 하셔야 되죠. 그걸 만족하는 5 이하의 자연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알았니? 어차피 n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서 이걸 좀 나열을 해보시면 되고 몇 개씩 돌아요? AM 마이너스 1이잖아. AM 플러스 1 구하라고. 그거 가지고 AM 플러스 2도 구하라고. 알았지? 예. 그거는 그 위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니까 바로.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지는 상황이 오면은 뭐 어쩔 수 없는데.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AM은 첫째 항이 될 수가 없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넣으면 그 다음 뭐 나와? 2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4면은 어때? 다시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이제 n번째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무조건 그 세 개씩 계속 돌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 되는 항이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첫째 항은 자연수인데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애가 이 m이 몇 이하에? 5 이하의 자연수라고 그랬지. 그럼 케이스는 이렇게 정해지겠네. 얘가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 될 수도 있고 4번, 5번 이렇게. 어쨌든 5 이하의 자연수가 존재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눠서 푸셔야죠. 네. 알겠습니까? (14번) 14번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3차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방정식 fu t에서 x까지 fu가 8이다 에 서로 다른 식은 개수를 gt라 하면 그러면은 그치 이런 걸 더 준비를 잘해야 될 수도 있어. 오히려 14번 13번 같은 형태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만날 때 크게 두 가지죠. 여기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수가 오는데 상수가 숫자로 정해졌거나 얘처럼 이렇게 t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얘는 그냥 x가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게 대신에 이제 얼마가 되는가 8이 되게 하는 실근의 개수 넓이로 볼 거냐 아니면은 이걸 정적분한 함수 그러니까 거기 안에가 지금 fu니까 fu du 그래서 이거의 부정적분 함수인 라지 fx를 가지고 지금 t로 돼 있죠. 얘가 8이 되는 걸로 해석을 할 건지
근데 대부분 이게 상수일 때는 이걸로 많이 가니까. 맞지? 그러면 fx가 3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4차 함수가 될 거라서 할 거면 이제 넘기는 게 낫겠죠? 라지 fx를 보면서 라지 ft에다가 8을 더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되는 실근의 개수를 GT라 하면 GT는 1과 5에서 불연속이다. 아이 또 그거는, 그죠? GT는 1과 5에서 불연속이다. 무슨 말이야? 라지 F1 플러스 8이라는 숫자하고 라지 F 1과 5. 그래서 이게 8이 불편하면 이거 넘겨가지고 그냥 라지 fx 빼기 8로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얘만 하고 싶다. 근데 어차피 뭐 얘도 같은 함수라서 얘는 상수 쪽에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1의 함수값이 아니라 1의 함수값에다가 8을 더한 거. 그지? 그 친구가 이제 개수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8 차이가 나야 돼. 보통 이렇게 하면은 그냥 바로 함수값인데, 맞지? 응?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런 자질구레한 거에서 실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바로 라인을 싹 그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제도 1학년 친구들이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런 함수가 나왔을 때 근 찾는 게 뭐였냐면 얘를 치환을 해. 그럼 ft가 t가 되는, 즉 fx랑 y랑 x가 만나는 교점을 그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교점으로 옆으로 쫙 그어서 개수를 센단 말이죠. 예. 근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fx하고 t 플러스 2니까 이제 y는 t 플러스 2랑, 그지? fx랑 만나는 교점을 찍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겠지? 여기는 ft고 이 점을 찍고 바로 그어요? 그러면 좆된 거지. 그죠? 그래서 나한테 어제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y는 x니까 이 좌표가 x, y가 똑같아서 바로 긋는 거지. 그죠? 얘는 그러면 안 되죠. 돌리지 말고. 여기에 값이 3개가 나오면 그 값에다가 지금 요거, 그래서 이런 걸 써야 되는 거지. 그 근이 나오면은 그 근으로 y 값을 긋는 게 아니라 뭘로 그어야 돼? 생각해봐봐. 여기 보면, 그죠? 이거를 한 게 여기 근이잖아. 그죠?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서 이 x 값이 알파면 이 y 값이 알파인가요? 아니잖아요. 알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두 칸 낮춰서 그어야지. 두 칸 낮춰서 그어야 되지 않아? 그죠? 그런 거랑 똑같아. 얘도 t를 넣고 바로 라인을 긋는 게 아니라 8만큼 올려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게 그래서 2하고 5가 되는 곳이 바로 극대극소가 되는 게 아니라, 맞지? 그런데 어떤 모양이냐라는 거는 거기에 보면은 그 8 때문에, 8이라는 값 때문에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 개수가 K의 좌극한하고 K의 우극한의 개수가 서로 같아진다.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오잉? 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여기서 T가 지금 X값이기 때문에 어떤 X값 왼쪽 오른쪽에서 이 개수들이 서로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플러스 8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여기 극대라는 이런 부분들이 원래 개수가 바뀌잖아.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는 부분하고, 얘 보시면 요게 지금 뭐예요? t라고 치면 t의 좌극한, t의 좌극한, t의 우극한, 이런 경우에는 개수가 똑같죠. 근데 얘는 지금 몇 차 함수야? 라지 f가 4차 함수니까 4차 함수를 어떻게 그려야 이게 모든 x값, t 값에서 좌우극한이 똑같겠냐? 함수 값은 개수가 달라지겠지, 극대극소에서. 맞지? 그래서 그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맞죠? 4차 함수 개형을 1과 5에서 불연속이다.
일거에서 분수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사참수 개형을 뭐 이런 형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형태, 이런 형태들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정리해보면 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애들인 거예요. 그지? 요 아이들이 1과 5에서 개수가 달라지는. 알았어? 하나씩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결국에 이 함수의 어딘가의 함수값인 거야. 거기다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한테서 8을 더한 거. 걔네가 극대극소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1이라고 쳐요. 그러면 라제브 여기다 1 더해 늘러서 8 더한 게 극대해야 되니까 여기나 여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야? 얘도 그래야 되거든요. 이상하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자, 여기다 8 더한 게 얘고 여기다 8 더한 게 얘일 수도 있어요. 가능하려면 일단은 그거 생각하셔야 돼. 이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8 차이가 나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라인의 극소에다가 여기가 극소 더하기 8이 되고 1 되고 5 되는 상황밖에 없어. 왜냐면 얘가 5가 되는 순간 그 위에가 또 불연속이 또 생겨야 되는데 이런 애들이지. 많이 보던 친구네요. 극대극소 차. 얘랑 얘 빼냐? 아니지. 공식 확인 다시 해라. 알았어? 이번에도 2학년 다 나눠줬는데 서진아 네가 가져왔냐? 근데 준성이가 가져왔나? 기념품으로? 기념품으로 하나 나오고 어제도 기념 절묘하게 하나가 딱 남았는데 그거 가져왔어. 마지막 그 재고 소진. 여기죠. 여기. 그래서 3 해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 이게 과연 거기 밑에 있는 극한값이 항상 좌우극한의 개수가 바뀌지 않는지 확인해 보면 바뀌지 않아요. 그죠? 좌우극한 개수가 안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따져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관식. 왠지 내가 아는 여러분들이라면 21번을 맞고 20번을 틀렸을 것 같아요. 니네는 충분히 그런 자질이 있어. 이쪽. 왜? 둘 다 맛있어? 답은 같아요. 답은 몰라요. 어? 아, 다 몰라? 미안해. 아니, 답은 카톡이 있는데 괜찮아. 둘 다 맞았어. 맞아요. 둘 다 맞았어. 안 틀렸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면 해산하고. 너무 성의 없네. 이러면 충분히 성의 없는데. 야, 이제 그래. 이제 이거 21번 이 정도 되면은 TT 플러스의 최대값 함수 이제 평행 이동으로 이제 좀 그리자. 평행 이동으로. 근데 수능을 할 수 있겠어? 그 정도 배짱 그거 평행 이동을 할 수 있겠어? 애매하게 기억했다가 그 방향 틀려가지고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t에 t 플러스 2인데 이 2를 누구를 어디 쪽으로 보내야 돼? 좌우가 헷갈리면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이제 t에서 t 플러스 2다. 그러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안 쓰긴 해요. 최대값, 최소값에 따라. 근데 길이가 얼마인 구간 일단 그거나 2인 구간 이제 그거 놓으라 그랬지. 근데 마지막 정리해드리면 마지막 최대는 이렇게 생각하면 최대값 함수가 그러니까 길이가 2이 되는 곳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최대는요 어디든 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필요 없어요. 맞지? 그러니까 이거 라인을 긋는 이유가 그 밑에를 안 쓰니까 땡겨 올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최대는
아래쪽이 최대가 될 일이 없지. 길이가 2면은. 그지 않아? 이유가 뭐야? 얘가 물론 이 안에서 최대가 됐다가 이 친구가 최대가 될 수 없는 게 얘가 바로 올라오거든요. 구간이. 그지? 여기 쭉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TST 플러스 2는 최대 함수는 아래로 블록인 극소 부분을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어디로 밀 거냐? 그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누가 자기 자신이냐? 어느 구간이 자기 자신이냐 생각하면 돼. 알았어? 그러면 최대값은 이렇게 됐을 때 어디가 최대야? 감소할 때 앞이 최대죠. 아, 이게 나잖아. 나 자기 자신은 감소할 때가 자기 자신이구나. 그래서 여기 구간이 내려오는 거. 여기 이게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대로 보존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친구가 최대니까 내가 아니라 t 플러스 2면은 마이너스로 평행이동한 거지. 그래서 극대 기준 왼쪽으로 이만큼을 가가지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는 거고. 얘를 밀었으면 이 친구도 방향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고 네가 어때? 이만큼 와서 이렇게 오는 거. 그래서 최대값 함수 이렇게 그리는 거. 그지? 이렇게 해서 기울기 0 이렇게 안 헷갈리려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t-2에서 t 플러스 4 같은 애들이 환장하는 거지. 그죠? 이런 애들을 조심해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 t-2t에서 t 플러스 6 뭐부터 해야 돼? 직선 그어야지. 직선 긋는 이유가 뭐야? 정확하게 하려고 하나. ET 긋고 T 플러스 6을 그으면 여기서 만나는 걸 구하는데 직선 그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왜 이걸 보냐면은 그러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누가 더 앞에 있어? 크지? T 플러스 6이 더 크고 그 다음은 ET가 더 커지니까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잡으려면 둘이 같다고 놓고 하셔야 되고, 이런 애들은 길이가 일정하니까 T가 이쪽에 쏠려 있죠. 얘는 뭐예요? 가고 그지? 결국에 이게 멀어져 가지고 벌려진.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한쪽만 있으니까 이쪽으로만 2를 벌렸는데 얘는 어때? 한 번은 해봐야지. 벌어지고 2랑 4만큼 벌어져 가지고 결국 얼마를 만들어? 6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바로 하지 말고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야. 최대일 때는 증가 감소로 나눠서 보세요. 증가하는 구간은 얘가 최대. 그럼 증가하는 구간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감소하는 구간은 얘니까 이만큼 이동한 그래프가 오는 거고. 그래서 벌어지면서 얼마가 돼?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라고 치면 얘가 얼만큼 오고 4만큼 오고 얘가 이만큼 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알지? 정확하게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 증가감소 구간 나눠서 보세요. 그게 정리하면 그거예요. 알았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